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제가 있는 벨기에는 오전 8시 16분입니다. 서울 시간은 늦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뉴스이기도 하고 희귀한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되어서 3명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인데 그 혐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게 보도되고 있는 게 이 또한 특이합니다. 신기한 것의 연속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됐다는 보도죠. 서울 청주지방법원은 어제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이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른 1명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했는데 이들은 구속된 사람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길거리 서명운동과 리레이 1인 시위 그리고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F-35입니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재밌어요. 이들을 활동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혐의면은 반역 활동가라고 옆에 붙여야지. 활동가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활동가라 하면은 좋은 액티비스트라는 이야기인데 좋은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그래요. 활동가들은 하니까 이 보도가 이렇습니다. 이 연합뉴스 보도인데 활동가들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보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도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옛날식으로 보도하면 이 간첩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간첩이 지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러니까 간첩 지령이죠. 북한의 간첩 지령을 받고 이 간첩이란 혐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면은 좀 까다롭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스파이, 간첩, 반역자 이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첩 사건인데 그 간첩 사건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F-35니까 한 대당 도입 가격이 몇천만 달러 하는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지령할 정도로 F-35가 북한의 위협이 된다는 거죠.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핵은 없지만은 이런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그나마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그 자신들의 약점을 찌르는 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시켰다. 이건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물론 중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그런데 언론이 활동가라고 보도해서 되겠습니까? 반역 활동가라고 해야죠. 아니면 반역가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흥미로운 뉴스는 제가 곧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요 4명 중 3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F-35A가 도입된 2019년부터 배치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주도했다. 북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 정권이 F-35A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정권은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무모한 전쟁 광기,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연일 비난했다. 김정은은 첨단 무기를 발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쏘았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3월 도착한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인수식 등엔 장관과 공군총장이 아닌 차관과 차장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런데 눈치 보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작년 코로나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예산 2,864억 원을 삭감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F-35A 도입 예산 921억 원을 또 잘랐다. 전체 F-35A 도입비 8조 원 중에서 4.7%인 3,785억 원이 잘려나간 것이다. 그래도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정찰 위성 예산 또 169억 원 삭감했다. 정찰 위성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데도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됐다. 이것도 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 예산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뻥튀기 한 것인가? 속이기 위해 뻥튀기 한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조정될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급한 예산부터 손보는 것이 상식이다.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F-35A 도입이다. 문정부엔 이것이 불급한가? 이건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 원까지 삭감했다.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인다. 이 사설을 참 잘 썼는데 이 마지막 말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린다. 여기 하나 추가할 게 있죠.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김여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방을 허물고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들의 사고체계가 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신영복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드디어 겁도 없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원훈석 문장글은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서울경찰청도 그 글씨체를 본받아서 뭔가 글을 하나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장명이 신영복에 의한 것이라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이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F-35A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민국이 종속되는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경찰의 실무자들이 35A 도입 반대 이 반역적 활동가를 수사를 해가지고 아마 수사하는데 상당히 눈치를 봤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수사 잘한다고 막 지원을 했을 텐데 이런 수사는 요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 김정은 눈치를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은 김정은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니까
수사에 착수를 했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35A 도입 반대를 지령한 것하고 이 정권이 35F35A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잘 공조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는 뭐냐? 이 고전적으로 간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돈 주고 매수하는 간첩이 있고 약점 잡아서 활용하는 간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첩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최고의 간첩은 완전히 이념적으로 신념적으로 적에게 넘어간 간첩입니다. 이거는 그 생애 자체가 전체가 간첩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대충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정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간첩이라고 하면 당시 증거 있느냐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간첩은 형법상의 그런 기준에 의한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간첩입니다. 뭐 영국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출신의 엘리트 5명이 KGB에 포섭이 돼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영국 정보기관에 들어가고 영국 외무성에 들어가서 최고급 기밀을 빼서 소련으로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전 작전과 관련된 것도 있고 미국의 원자탄 개발과 관계되는 그런 최고급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 이 정권 속으로 어느 정도로 침투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국에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사생결단하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그리하여 김정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북통신선 무슨 복원했다고 하니까 격하게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국민약탈 정권이냐? 반역 정권이냐? 종북 정권이냐? 김일성주의 정권이냐? 아니면 간첩 정권이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 용어 전쟁입니다. 간첩 정권? 이 정도 같으면 간첩 정권이란 말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할 때 들고 나왔던 팻말을 기억납니다. 천멸중공이었습니다. 천멸. 하늘의 중공을 멸하리라. 천멸 문재인 정권, 천멸 종북 정권, 천멸 김정은 정권. 이 천멸, 하늘이 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아예 쓸어버릴 것이다. 천멸. 그 하늘은 뭐냐? 세계사의 큰 흐름입니다. 뭐니 해도 세계사의 흐름은 공산주의와 그 찌꺼기들을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죠. 그 일조를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 내년 3월 9일에 천멸 공산, 천멸 중공, 천멸 북한 노동당 정권, 천멸 문재인 정권의 마음으로 분노 투표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킬 때 그동안 일어났던 이런 간첩질, 반역질의 전모를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을 천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